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초나라와 진나라가 화합을 하면서 중앙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 중원의 역사 무대가 중심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생각지도 않았게 그 중국 맨 남단에 있는 오나라와 월나라로 가요. 사실 오나라와 월나라는 껴주지도 않아요, 중원에서. 근데 이상하게도 중국 역사가 남쪽에서 일어난 거죠. 오나라와 월나라. 그래서 춘추 시대 때 세 번째 패자가 초나라였죠. 네 번째 패자를 오나라의 합려, 그리고 마지막 패자를 월나라의 구천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나라와 월나라 이야기는 중국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에 보이는 드라마가 이제 와신상담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손자대전 같은 드라마들. 그 밖에도 하여튼 오나라와 월나라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드라마, 영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나라가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나라 합려를 도왔던 정말 천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자서, 그리고 손무 같은 사람들이죠. 손무는 누굽니까? 손자병법 많이 들어봤죠? 손자병법을 집필한 사람이 손무예요. 그런 두 명의 대천재들이 있었으니 당연히 패자가 될 만하겠죠. 더군다나 합려도 뛰어난 군주죠. 신하를 알아보고 결국 합려가 그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원을 제패하지요. 제패하고 마지막으로 이 월나라와 싸우는데, 월나라랑 싸울 때 부상을 당해서 그거 죽어요. 허무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오나라의 합려의 아들인 부차가 왕이 돼요. 그래서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을 먹죠. 결국 손무와 그리고 오자서의 도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월나라 이기는 게 뭐 어렵겠어요? 월나라를 이겼습니다. 근데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이 월나라 왕이 구천인데 구천을 죽였어야 됐어요. 근데 구천에게는 사실은 손무나 오자서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신하가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 범녀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범녀가 온갖 재물과 미인을 사용해갖고 부차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요. 그러니까 월왕을 구천을 죽이지 않도록. 그때 나오는 미녀가 서시라는 미녀예요. 서시. 범녀가 월나라에 아주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여인 서시를 부차한테 보내요. 그리고 서시가 계속 여기서 부차를 설득하고 이 정치하는데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 거죠. 중국에 4대 미녀가 있단 말이에요. 4대 미녀. 중국의 4대 미녀. 4대 미녀가 가끔 조금씩 바뀔 때가 있지만 서시는 항상 껴요. 4대 미녀 앞에 마치 호같이 따라다니는 말들이 있어요. 서시 앞에는 침어. 왜 침어냐면 물고기가 막 물고기 헤엄치다가 서시를 보고 헤엄치는 것을 잊어버렸다 할 정도로 이뻤던 여자가 서시예요. 또 한나라 때 왕소군이라고 있어요. 날아가던 기러기가 왕소군을 보고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왕소군. 인터넷 쳐보세요. 되게 예쁘게 나와요. 초선은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동탁과 여포 사이에서 미인계의 대표적인 이잖아요. 패월. 초선이 있을 때 하늘에 달이 있었는데 구름이 달을 다 가렸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구름이 부끄러워서, 초선을 보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다 해서 패월. 양귀비는 수화라고 해서 꽃을 부끄럽게 하는 미모다 해서 4대 미녀.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꼭 이런 거에 관심 엄청 많아갖고 이런 거 잘 외워두시면. 그래서 서시는요, 인터넷 치면 딱 이렇게 떠요. 앞에 다 예쁘죠. 아주 중국의 예쁜 연예인들은 다 서시 역할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서시는 아름다움의 대명사죠. 대명사. 그런데 이때 오자서가 이 관계를 알아채고 부차한테 가서 월왕 구천을 죽여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차가
오자서한테 누명을 써요. 누명을. 오나라가 이 오자서가 제나라 당시 제나라 강국이잖아요. 제나라의 간첩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자결을 명한다고요. 오자서와 손무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자서 얘기도 되게 재밌는데 오자서는 복수의 화신이거든요. 진짜로. 복수의 화신이에요. 강단 있는 사람이고 오자서는 원래 오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원수를 얻기 위해서 오나라로 와서 함려를 도와서 왕을 만들고 함려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왕이 되도록 최대한 돕고 그리고 그 함려를 통해서 중원을 통치할 수 있게 해서 복수한 거예요. 자기 부친의 복수를 한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결국 자결을 하는데 했던 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 내 무덤 위에 가래나무를 심어라. 왜요? 그걸로 부차의 관을 만들어라. 나중에. 내 두 눈을 빼서 동문에 걸어놔라. 동문은 월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입구거든요. 내가 그거를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리고 나서 부차가 죽으면 내 무덤에 심은 가래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저주죠. 저주이기면서도 예언이기도 해요. 내 말 듣지 않고. 근데 진짜로 결국 그 이후에 월나라 구천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치욕스럽게 살았거든요. 목숨만 겨우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굴하게 사는데 그러면서 막 군사를 키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밤에 잘 때 어떻게 잤냐면 섭 위에서 자고 밥을 먹을 때는 쓸개를 핥았다. 쓸개를. 그러니까 잠잘 때도 불편하잖아요. 이 잠잘 때마다 막 날 찌르는 때마다 고통 나가잖아요. 고통 당할 때마다 오늘의 수치를 내가 잊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쓸개를 먹을 때마다 막 쓰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을 느낄 때마다 오늘의 치욕을 내가 잊지 않겠다. 이걸 뭐라고 해요?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와신상담. 그래서 그 와신상담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도 있는 거예요. 이런 영화. 와신상담. 볼까요, 같이? 되게 재밌어요. 이 와신상담. 결국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국은 복수를 해요. 그리고 오나라를 무너뜨리죠. 대신 부차를 죽이진 않아요. 자기를 살아준 은혜가 있으니까 부차를 용동에 유폐시키고 살게 하는데 부차가 자살하지요. 결국은 이 수치스러움에 오나라와 월나라의 격렬한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기원전 453년 경에 중원의 강대국이었던 진나라, 두 번째 패자였던 문공의 진나라 있죠. 그 진나라가 그 진나라를 유지하던 세 개의 가문이 있어요. 큰 가문들, 신하들이죠. 그 신하들이 나라를 쪼개요. 그리고 각자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가 세워지죠. 이거는 중국 시대를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왜? 춘추 시대는 지금까지 그래도 그게 주나라 왕실이건 제후의 나라이건 신하가 그 왕을 내쫓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왕을 뭐 죽이건 독살하건 하더라도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지 신하가 왕이 되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하가 왕이 된 거죠. 신하가 나라를 쪼개고 각자 왕이 된 거예요. 새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뭐 주나라의 왕실이니 명분이니 의리니 그런 게 없는 정말 혼돈의 시대. 이게 전국시대입니다. 이렇게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